안녕하세요. 아이캔 TAT 2급 이번 시간에는 전표 처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을 먼저 같이 진행을 해보실 겁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의 차이점은 부가가세 신고와 관련이 없는 것은 일반 전표 입력이고요. 관련이 있는 것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요 항목별 메뉴 설명은 저와 입력하시면서 일자와 거래처 코드 구분 쭉 넣어주실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거래처 코드는 채권 채무 예금에 반드시 걸어준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출금은 1번, 입금은 2번, 차변은 3번, 대변은 4번. 결산 차변과 결산 대변은 저희가 뒤에 가서 자동 결산할 때 이제 사용을 하실 예정입니다. 계정번호 코드는 두 글자를 입력해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F2키를 누르셔가지고 두 글자 입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적요는 우리 시험과 관련된 것은요. 8번 타계정 대체와 관련된 게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고요. 시험에서 혹시 그 문제만 적요를 걸어라. 그러면 그것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따라하기를 할 때는 제가 기업 실무에 입각해서 관계되는 적요들도 어느 정도는 기록을 해주도록 할 텐데요. 시험을 보실 때는 우리 기출문제 풀이할 때처럼 그렇게 채권 채무 예금 과 관련된 거 그리고 적요 8번 타계정 이렇게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금 전표는 거래 총액이 현금으로 나간 거, 입금 전표는 거래 총액이 현금으로 들어온 거, 대체 전표는 거래 총액이 현금이 아니거나 현금이 섞여 있거나 이런 내용들이 대체 3번, 대체 4번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 수행 과제 살펴보면서 직접 일반 전표 입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출금 전표, 입금 전표, 대체 전표 중에서 출금 전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출금 전표라 함은 거래 총액이 현금으로 나간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리부 업무용 승용차 25회 7466에 주유를 하고 주유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영수증 있죠. 즉 세금 계산서도 아니고 현금 영수증도 아니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영수증도 아닌 것은요. 3만 원 이하일 때는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문제가 없구나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 증빙을 바라볼 때 어머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왜 나한테 일반 전표 입력하라고 하지? 이런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일반 전표 입력 문제가 맞아요. 우리 교재에 수록된 거.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부가세 사유 중에서 불공제 사유가 있는데요. 이 승용차가 25회 7466이 우리가 등록한 거잖아요. 업무용 승용차였었어요. 개별소비세법상. 이 승용차에 들어간 유류 대금은 부가가치세를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공제 사유에 속해요. 불공제 사유에 속하는데 만약에 세금 계산서가 있다면 혹시 여러분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해보신 분들은 54 불공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얘는 세금 계산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메인 매출 전표로 못 가고요. 일반 전표에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이것도 부가세 신고하고 관계되지 않아요? 부가가치세가 있으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세법으로 가보시면 세금 계산서는 아직 종이와 전자가 공존하고 있어서 우리 유저들이 부가세 신고해주는 사업자들이 협력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신용카드 영수증이라든지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그냥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세청에 협조를 안 해줘도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은 국세청에 다 잡히게 되고요. 이 일반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상 효력이 없는 영수증이에요. 그래서 그냥 일반 전표에 입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라는 부분이 나오면 안 되고요. 이거 전부 다 포함해서 뭘로 간다? 차량유지비로 간다. 차량유지비 비용 발생 차변, 현금 자산감소 대변으로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출금 전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존 스마트A 프로그램 일반 전표 입력 메뉴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첫 번째 문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하셔서 우리가 8월 달로 하고 날짜는 입력을 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8월 달 거래를 입력을 할 거기 때문에요. 날짜는 8월 2일자이고요. 출금 전표 1번. 여러분 여기 메시지 창에 보시면 하단에 출금 1, 입금 2, 차변 3, 대변 4 나오죠. 그래서 1번 코드 걸었고요. 1번 코드를 걸면 대변은 프로그램이 알아서 입력해 주니까 차량 유지비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유지비가 5예요, 8이에요? 5예요, 8이에요? 6, 7은 고민거리가 아니라 그랬죠. 5는 제조 생산, 얘는 8. 왜요? 누가 타고 다니는 거예요? 25에 7466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 문제에서.
관리부가 타고 다니는 업무용 수용자. 그랬기 때문에 관리 파트인 800번대 판매비의 관리비 822 코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는 여러분 우리 SK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좋은데 사실 거래처가 없거든요. 우리 교재에 수록된 내용들은 채권, 채무, 예금에 대한 거래처 코드를 쭉 넣도록 지금 우리 시험에 입각해서 가시면 되겠고요. 우리 기업 실무에서는 나는 그래도 이 거래처 이름을 써주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SK 주유소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시험에서는 채권, 채무, 예금만 하시면 됩니다. 적용도 8번 타깃장치 외에 개별적으로 주어진 거 외에는 여러분이 안 넣고 싶으면 안 넣으셔도 되는데 우리가 공부만 하는 것도 좋지만 기업 실무에 취업을 했을 때 또는 여러분께서 좀 디테일하게 업무를 했을 때 이런 거 적어주시면 좋기 때문에 그거에 입각해서 제가 한번 적어줘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량 유류대 지급이라는 게 V키를 누르면 도움창 유류대 지급 1번 있어서 한번 기업 실무에 입각해서 적어줘 봤습니다. 28,000원 따라서 하단에 회계 처리 이 누름 단추 누르셔가지고 보시면요. 차량 유지비라고 하는 판매비와 관리비의 발생 28,000원 대변 현금이라고 하는 당좌자산의 감소 28,000원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여러분 25회 7466이기 때문에 수행 2번에 업무용 수용차 관리를 수행을 하시오라는 내용이 있어요. 따라서 차량 유지비 개정 과목에 커서를 두시고 도움창을 띄울 때는 F2, 관리 항목 띄울 때는 F3. 따라서 F3키를 누르면 하단에 업무용 수용차 관리 창이 뜨고요. 여기에서 유류비라고 걸려있는 1번 코드 눌러보시면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쭉 보여지고 있죠. 우리 유류비니까 그대로 1번 두시고요. 수용차 코드에 커서 두시고 F키를 누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등록했던 그랜저 업무용 수용차가 끌려 들어오도록 설계를 해놨죠. 이렇게 해서 업무용 수용차 등록했고 822번 차량 유지비에다 관리 항목 코드 걸도록 개정 과목에 설정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창이 뜨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적요가 자동으로 유류대 지급 25회 7466에 들어갔어라고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현금 총액이 들어온 입금 전표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영업부에서 매출처 한림사로부터 외상대금 33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대요. 현금 총액이 차변으로 들어왔으니까 입금하시고요. 대변에 왜 들어왔니? 외상값 받았어. 외상 매출금을 받는 돈인 거죠. 따라서 외상 매출금 대변에 하시면 되겠죠. 8월 5일자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입금표가 증빙으로서 이제 돈 받았어. 여러분 있잖아요. 현금 받으시고 현금 주시고 현금 받으시고 아무 증서도 주고받지 않으면 그 현금에 대한 부분들이 출처가 혹시 돈이 없어졌을 때 증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입금표는 뭐냐면 현금으로 거래를 했을 때 반드시 주고 받으셔야 되는 증명 서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여셔서 직접 입금 전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5일자 되겠고요. 입금이니까 2번 코드 거시고요. 외상 매출금 누구 거요? 한림사 거. 요거 외상 매출금은 채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걸어 주셔야 돼요. 시험에서. 적용은 여러분 제가 기업 실무상 외상대금 현금 회수라고 하는 04번. 여러분 적용에 커서 두시면 이 밑에 적요가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04번 건 거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금액은 330만 원. 됐습니다. 자, 하단에 회계 처리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시험을 보실 때는 긴장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시간 1초 1분에 잘했는지 문제 읽고 바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비대면 시험이기 때문에 문제지가 이렇게 모니터에 띄워집니다. 제 화면처럼.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모니터 보시고 오른쪽에 프로그램 여시고 입력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에 문제 정확히 입력됐나 이렇게 눈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1, 2초 만에 검증해 주세요. 차변에 현금 330만 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 330인데 반드시 한림사 걸렸는지 코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체 전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체전표입니다. 주식회사 재무전자인 저희 회사가 보여지고 있고요. 8월 22일에 한국은행 구로지점에서 어떤 입금증을 받았는데요. 입금증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예금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총액 2천만 원에 대한 금액이 보여지고 있고요. 어머, 이자 받았네요. 이거 뭐겠어요? 만기 때 정기예금 2천 찾으면서 이자 소득이 80만 원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국가에서는요, 이자를 지급하는 은행, 너네들은 이자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있어 라는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자 소득을 지급할 때 관련된 법인세와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징수하게 되는데, 여러분 요 관련된 이자 소득은요, 14% 원천징수 된 거고요. 이 14%의 10%가 지방세로 원천징수가 돼서 총 얼마가
징수가 되는 거냐면 15.4%가 징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와 거기에 10% 1.4에서 15.4%에서 여기가 14구나 여기가 14%에 10%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차가감 수령액. 혹시 예금을 한 번이라도 가입해 보신 분들은 이런 입금증 만나보셨을 거예요. 자, 그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예금이 만기가 들어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대변으로 가야죠. 대변은 얼마? 2천만 원 기록해 주시고요. 한국은행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역서를 받았는데요. 이자까지 들어왔죠. 여러분 이자를 예금에서 받으신 거니까 수익이라고 회계 처리가 또 하나 이루어지겠죠. 얼마를요? 80만 원을요. 그럼 대변 요소는 세팅이 됐네요. 정기예금 2천만 원에 이자 수익 80만 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통장에 들어온 거가 내역서가 이렇다고 하는데 여기 한국은행 보통예금에 들어온 거는 차가감 수령에 요 돈만 들어왔어요. 보통예금에 얼마가 들어와요? 2,067만 6,800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아직 들어오지 않은 돈은 어떤 거냐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게 이거죠, 여러분. 법인세하고 지방소득세. 그럼 법인세하고 지방소득세는 미리 떼인 세금, 즉 법인세를 계산하기 전에 미리 법인이 떼인 세금은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으로 정리해 두셨다가 나중에 법인세 계산할 때 상계 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관계되는 문제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이거예요. 별표 5개. 정기분 재무상태표 지난 시간에 보셨죠? 거기에 미수수익이 있으니까 미수수익 금액을 조회하래요. 미수수익은 자산이라서 최초의 회계 처리가 차별이 됩니다. 그럼 정리가 될 때는 어디로 가요? 대변으로 가죠. 그래서 대변에 한 가지 더 미수수익까지 이렇게 세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자 수익 80만 원 중에서 전년도 이자는 미리 잡힌 게 있으니까 이 두 덩어리가 얼마가 되겠구나? 80만 원이 되겠구나. 따라서 이자 수익을 처음에 80이라고 잡았는데 전년도에 이미 이자 수익이 잡혀서 대변의 이자 수익, 차변의 미수수익 잡은 거죠. 이거 누구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회계 기준이 뭘로 돼 있으니까? 발생주의로 돼 있으니까 전년도 귀속분 이자에 대해서는 이미 발생시켰다. 단기 거 이자에 대해서만 단기 거 전표에 발생을 시키시고 나머지 부분 80만 원에서 단기 거 빼고 또는 정기 거 부분은 여기에다 입력하시면 된다. 그럼 우리의 숙제는 뭐예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숫자, 미수수익에 대해서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검색하시고 차변의 보통예금과 선납세금, 대변의 정기예금, 그리고 이자 수익 그리고 미수 수익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예금에 해당하는 것, 즉 보통예금 코드와 정기예금에 해당하는 이 코드들 전부 다 금융기관을 걸어주셔야 되겠죠. 직접 프로그램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정기분 재무상태표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 시간에 가보셨던 내용인데요. 여기서 미수 수익을 찾으시는데요. 당좌자산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116번의 미수 수익, 요거 컨트롤 C. 여러분 이거 직접 메모해 놓으시는 시간이 아까워요. 266600 컨트롤 C. 여기다 커서 두시고 컨트롤 C 복사해달라는 명령어예요. 자, 그리고 일반 전표에 갑니다. 날짜 8월 며칠이었죠? 20일이었죠. 저는 여러분 차변부터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예금 통장에 한국은행에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차감 금액이 들어왔죠. 보통예금 통장에 2,067만 6,800원이 들어왔습니다. 아, 저기 걸어줄까요, 여러분? 특별한 거 없으니까 직접 타이핑하도록 할까요? 정기예금이 만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시험에서는 안 쓰셔도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 채무 예금에 대해 정확히 하시고 타계정 대체 거래가 있으면 적용 코드 8번 타계정 거시면 되고 그 외의 거는 기업 실무하고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676-800 2,067만 6,800원 되겠고요. 또 한 번 차변으로 136번 선납세금 법인세하고 지방소득세 관련된 그거 더하신 거 금액 얼마죠, 여러분? 우리 법인세 주어져 있던 부분들이 11만 2천원, 거기에 10% 11,200원 더하면 얼마예요? 12만 3,200원. 똑같이 선납세금 계정가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엔터 치시면 한국은행이 내려오는데요. 깔끔하게 오른쪽 방향키 화살표 눌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안 내려와요. 그리고 01번 코드 하단에 보니까 이자소득 원천징수액 보여지고 있네요. 요거 한번 걸어볼까요? 금액은 123,200 12만 3,200원. 이제 차변 끝났고요. 대변으로 가볼게요. 20일자 대변으로 우리 정기예금 만기된 거니까 정기예금 먼저 넣어주시는데 금융과 기관의 코드는 걸어주셔야 되겠죠. 누구 거 정기예금이야? 한국은행 거 정기예금이야. 정기예금 만기가 됐습니다. 적당한 거 있나요? 여러분 지금 기타 예금 인출 시 보통 대체 4번 코드 걸어볼까요? 그리고 2천만 원이죠. 자, 그리고 20일자 대변에 또 남아있는 게 뭐죠? 미수수익 먼저 세팅하겠습니다. 컨트롤 C 해놓으신 거 요거 오른쪽 방향키 누르시고요. 예적금 이자 미수 계상, 미수했던 거 재수정 분계 04번 코드 걸어볼까요? 미수수익 재수정 분계 컨트롤 V. 이게 전기분 차변에 있던 건데 대변으로
감소하게 된 거고요. 나머지 한번 째려볼까요, 여러분? 나머지 금액 얼마예요? 53만 3,400원. 이 부분이 단기분 이자 수익이 되겠다. 따라서 이자 수익이 왜 80이 단기분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발생주의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정기예금 이자 원본 대체 02번 코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33400. 자, 다시 한번 하단 분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채무, 예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래처 코드 걸어주시고요. 적용은 제가 그냥 기업 실무 참고하라고 입력을 한 것입니다. 차변의 보통예금 당좌자산 증가 2,067만 6,800원, 차변의 선납세금 당좌자산 증가 12만 3,200원, 대변의 정기예금 감소 2천만 원, 대변의 미수수익 감소 26만 6,600원, 다 자산 감소죠. 대변의 이자수익 수익 발생 53만 3,400 원에 대한 거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중급 이상 정도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미수 수익을 찾아서 요거를 상계 처리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개정 과목 선납세금이라는 개정 과목 미리 법인세 거기에 딸린 지방세 떼인 거가 자산으로 됐다가 나중에 대체된다. 요게 조금 이제 생각할 부분입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예금 한국은행 거래 내역이 보여지고 있고요. 찾으신 금액에 이게 있다는 건 보통예금 대변으로 980이 빠져나갔어. 이해가 되겠죠?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세 980만 원이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가 되었습니다. 법인세 납부액은 자산으로 처리할 것. 이걸 법인세 등으로 처리하시는 수험생들도 있기 때문에 단서를 좀 준 건데요. 실제로 제가 기업 실무를 하는데 법인세 등은 마지막에 법인세 확정될 때 한 번 쓰시고요. 그 전에 법인세 징수 당하신 거는 전부 다 자산 선납세금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앞전 3번 문제에서 법인세 지방소득세 관련된 거 우리가 선납세금 136번으로 회계 처리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차변에 미리 떼인 법인세 136번 선납세금 하시고 대변에 보통예금 한국은행 보통예금 코드 반드시 거신다.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31일 되겠습니다. 차변에 136번 선납세금 되겠고요. 요거 중간 예납에 대해서 미리 납부한 건데 딱히 뭐 저기 고를 게 없으면 제가 참고사항으로 법인세 중간 예납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금액은 980만 원. 원래 이제 12월 말 결산 법인이면 다음 연도 8월 말까지 법인세를 이제 중간 예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변으로 103번 보통예금 통장에 한국은행 보통예금에서 나갔다. 엔터 하시면 적용 그대로 내려오고요. 여러분 혹시 숫자 키보드에 더하기 버튼 한번 눌러줘 보세요. 그러면 000 세 글자가 들어갑니다. 차변의 선납세금이라고 하는 당좌자산의 증가 980만 원, 대변의 보통예금이라고 하는 당좌자산의 감소 980만 원 거래가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을 하고 재무전자는 퇴직연금 부담금 1,800만 원을 제조 쪽 800과 관리 쪽 1,000만 원을 보통예금 한국은행에서 하나금융, 우리 퇴직연금 가입처가 하나금융이네요. 하나금융에 이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퇴직연금 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 주어져 있는 거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인데요.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여러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있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불입하는 시점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으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는 바로 퇴직급여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만약에 확정기여형으로 나왔다 그러면 500번대 퇴직급여 800만 원, 800번대 퇴직급여 1,0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문제 나온 건 이거예요. 확정급여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1,800만 원 하시면 돼요. 얘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기여형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운용수익을 가져가요. 그래서 기업이 불입했을 때 바로 퇴직급여로 해서 500번대, 800번대 처리하면 되고요. 얘는요. 기업이 운용수익을 가져가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 대상이에요.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관리하게 돼요. 차변에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1,800만 원 더해서 쓰시면 되겠고 대변에는 한국은행 보통예금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거래처 코드 한국은행 반드시 걸어주셔야 되겠습니다. 12월 15일자로 월이 바뀌었네요, 여러분. 그럼 12월로 하시고 15일자로 해주시고요.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도 금융기관에 가입한 거니까 하나금융 검색하셔서 넣으시면 되겠고요. 적용은 없으니까 입력 한번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지급한 겁니다.
금액은 1800, 18 플러스 더하기 눌러서 00000 편하게 넣어주시고요. 103번 보통예금에 한국은행 통장에서 1,800만 원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이체가 됐습니다. 하단 피드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 1,8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1,800만 원, 거래처 코드 둘 다 반드시 걸어줘야 된다.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역시도 통장에서 93,470원이 퇴직금으로 지급됐다고 12월 20일에 보여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여러분 생산부 직원이네요. 생산부 직원이면 500번대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퇴직금 지급하고 뒷부분에 이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보시면서 퇴직금 얼마인지 참고해 보도록 하겠고요. 당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연금 확정급여액에 가입되어 있어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불입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300만 원을 이 직원분께 지급이 되는 상황이면 차변에 있던 퇴직연금 운용자산 중에 300만 원이 대변으로 감소하게 되겠죠. 그리고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잔액이 한국은행 보통예금에 이체됐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보니까 우리 통장에서 119만 3,470원이 나가고 하나금융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300이 나간다는 것은 지금 퇴직연금 가입했을 때 100% 가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가 10여 년이 됐는데요. 기업이 돈이 많지 않으면 우리 직원들이 지금 퇴직할 때 모두 다 줘야 될 퇴직금을 전부 다 금융기관에 불입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만 불입을 하거든요. 이 문제 해석상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퇴직 관련된 원천징수 영수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퇴직급여 관련된 원천징수 영수증인데요. 실제로 제가 기업 실무에서 퇴직금 지급하고 나서 그 관련된 퇴직자에게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이렇게 이제 국가에다가 발행자 보고용으로 원천징수할 때 원천세 이행상환 신고서와 같이 이제 보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박 부장이라는 분이 퇴사를 했는데 이 박 부장이라는 근로자에게 이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소득자 보관용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을 큰 틀로 좀 보시면은 해석이 이렇게 되겠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분께 지급한 퇴직금이 지금 얼마로 보여지고 있냐면 420만 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퇴직금 420만 원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 중에서 앞서 문제에 나왔던 300만 원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기업에서 얼마를 더 주셔야 돼요, 여러분? 120만 원을 더 주셔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120만 원 중에서 얼마만,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만 줬다는 것은 뭐냐면 원천징수할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원천징수할 부분은 어떻게 되냐? 원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산출된 세금이 나와 있는데 그 세금이 실제로 신고 대상 부분에 대해서 28,800원이 소득세, 퇴직소득세, 그리고 28,080원이 지방소득세인데요. 이 중에서 퇴직연금으로 불입된 거는 은행으로 징수의 의무가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것만 우리가 징수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은행으로 이관된 거 요거 빼고 나머지 금액 소득세 부분에 관련된 것과 지방소득세 부분에 관련된 요 금액을 어떻게 하겠다? 징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으로 저희가 원래 넣어줘야 되는 돈은 420만 원 빼기 300만 원에서 120만 원인데 120만 원 중에서 차가감 징수한 거 이연퇴직소득세가 은행으로 이관된 퇴직소득세 부분이에요. 그래서 300만 원 부분 할당된 거 빼고 나머지 부분 빼고 주겠다라고 해서 앞서 통장 내역이 징수된 부분을 빼고 입금이 된 거다라는 거죠. 자, 요거 회계 처리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퇴직연금 운용자산 부분이 차변에 회계 처리된 게 앞서 있었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대변으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가요. 얼마만? 300만 원만. 자, 그런데 퇴직급여는 얼마예요? 420만 원이죠. 우리가 퇴직연금에 대해서 기말 결산 때 회사가 관리해야 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충당을 해놓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요거를 조회하셔야 돼요.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충분한가 얼마가 420만 원이 조회하셔서 충분하면 420만 원 하시고요. 부족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퇴직급여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요건 확인하고 퇴충이나 퇴직급여 중에 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리 통장에서 일부분의 돈이 나갔죠. 그럼 보통예금에 그 금액이 가는데 누구 빼고요? 원천징수한 거 빼고 가는 거죠. 원천징수를 하면 잠시 보관하는 거니까 우리는 회계 처리를 뭘로 해요? 예수금으로 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나 퇴직급여 검토해서 넣을 거고요.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리고 보통예금 그리고 예수금이라는 개정 과목들이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관련된 내용들 개정 과목이 몇 줄까지 살펴지게 되냐면 보통 예금은 통장 내역 보고 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쭉 들어가면 되겠네요. 5개 개정 과목 하나, 둘, 셋, 넷 참고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 둘 중에 하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420이 충분하다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만 사용하시면 되니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작업은 조회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기분에서 넘어온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지금 퇴직금 주는 날짜가 언제냐면 12월 20일이죠. 자, 그러면 12월 20일자로 합계잔액 시산표 조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비유동부채로서 대변에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여러분 얼마예요? 3,200이죠. 충분하죠? 420만 원. 그러면 차변으로는 퇴충이 모두 가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2월 달 열어놓고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0일자로 퇴충 충분하니 퇴직급여 충당부채 전부 다 끌어다 요거는 거래처 코드 안 걸어도 되니까 오른쪽 방향키 눌러주시고요. 1번 코드 걸까요? 퇴직 시 퇴충과 상계했다. 01번 코드 걸어주시고 금액 420만 원 충분했습니다. 자, 그리고 차변으로 또 뭐 있죠, 여러분? 없죠. 왜요? 충분했으니까. 그럼 대변으로 가면 되겠죠?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얼마를 줬다? 300만 원을 줬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하나금융 걸어주셔야 되겠죠. 왜냐면 금융기관과의 거래이기 때문에요. 여기는 관련된 적이 없으니까 퇴직금 지급으로 타이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3++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대변으로 뭐 있었죠, 여러분? 254번 예수금 정보 있었죠? 요거 예수금에 대해서 퇴직소득세 등 예수금 얼마예요? 6,530. 이연된 거 빼고 금융기관으로 이연된 거 빼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 통장으로 넣어주는데 어디에서? 한국은행 보통예금에서. 여러분 요 빨강 색깔 차액 한번 보실래요? 더존 스마트페이 프로그램 사용하실 때 회계처리 다 끝내고 마지막 회계처리는 이 빨강 색깔 계정 과목 금액과 내가 생각하는 게 일치가 되면 아 맞았구나라고 확신하시면 되겠죠? 요거 퇴직금 지급 119만 3,470원 되겠습니다. 회계처리 다소 복잡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 본문 따라하기에 있는 내용들은 보통 기출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거나 요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문제라고 보셔서 소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하는 비유동부채 420만 원 감소, 대변의 퇴직연금 운용자산 감소 300만 원 반드시 하나금융 걸어주시고요. 대변의 예수금 6,530원, 부채 증가죠. 그리고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 감소 119만 3,470원 되겠습니다. 반드시 금액 정확히 넣었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숫자 하나하나에 의해서 평가 문제가 답안이 산출되기 때문에 정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쭉 일반전표 입력하는 거, 출금, 입금, 대체전표 쭉 다뤄봤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어려운 개정 과목은 선납세금,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메모장에다가 메모를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